네, 계속해서 고혜성쇼 두 번째 모실 분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자꾸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약간의 그런 사명 의식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동안 그 잘못된 불법 그런 다단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정말 제대로 이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 이 업계에서 가장 정말 이게 제대로 정도로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계속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 회사를 모르면은 거의 뭐 탈북자 아니고서야 뉴스킨입니다. 뉴스킨에서 정말 최연소로 33살의 최고 직급인 팀 엘리트에 가신 분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것도 나이가 이렇게 어린이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이 업적을 이루셨는지 저도 되게 하여튼 궁금하고 하여튼 오늘 뭐 가족분들이 거의 여기 한 500명 정도가 거의 뭐 오늘 아니 일단 뉴스킨은 제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다른 게 없어요. 일단 화장품이 왜 최고냐면 얼굴이 다 광이 나요. 다 빛이 나. 하여튼 우리 고혜성 씨 여태까지 2년 동안에 이렇게 빛이 나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분위기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 다단계 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정말 이 합법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용 최연소 팀 엘리트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제가 좀 알바생들을 좀 많이 이렇게 데려와서 제가 이런 공개 방송은 처음이라서 많이 낯서네요. 일단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뉴스킨 큰 행사에 우리 또 고혜성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열정을 품어줬던, 근데 또 그분이 이렇게 연이 돼서 정말 저도 이 공간에 나와서 다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 불러줬기 때문에 저에 대한 스토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제가 네트워크로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좋아하게 생겼나요? 네. 네, 돈 무진장하게 좋아하고요. 좋아할 만한 이유 두 가지가 유년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꿈은 너무나 확고했고 저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저희 형님과 함께 중학교 때 너무나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본드 빼놓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만나려고 오려면 경찰서에 왔어야 됐고 저의 책상은 생활부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늘 항상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아도 화끈하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럴 무렵에 이제는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쯤 나도 좀 이제 제대로 뭔가 인생을 가꾸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부모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 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둘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봤고 정말 그 와중에 저희한테 몇 가지 도구를 주셨는데 저희는 다 필요 없다. 그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사냐. 잘 사는 어떤 기준도 모른 채 그냥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청담동에 계신 주얼리 선생님께서 가장 잘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분은 홈쇼핑에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고 세계대회 선수권 분들을 많이 육성시켰고 많이 금메달을 따게 했기 때문에 존경과 존중을 받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내 멘토가 된다면 나도 돈도 벌면서 존경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저는 결정을 했고 쌍둥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저 따라서 주얼리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지금 살이 쪄서 그렇지 살 빼면 완전 권성호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웃은 거죠? 정말 가끔 유지태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선생님이 너네들은 여자가 꼬일 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삭발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모든 사진은 삭발 사진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상당히 인기도 좋았던 그래서 집중과 어떤
우리들의 주변 환경들을 많이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저희 형님은 세계대회 금메달을 땄고 저는 한국대회 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네,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또 보도자료를 준비했겠죠. 52개의 직종에 1,8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2세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쌍둥이 형에게 국제대회 출전권을 양보했던 동생도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금속공예 직종에 출전한 박상영 씨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네, 요때도 열정이 있었어요. 예, 눈매 봐보세요, 눈매. 쌍둥이 형과 경합을 벌이다 마지막 평가전에서 대표 선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형의 격려를 받으며 이번 대회에 나온 박 씨는 좋은 성적을 거둬 국제기능올림픽 쌍둥이 형제 금메달리스트가 되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준비한 거 그렇죠. 예. 정말 제가 많이 놀았지만 제가 한 꿈을 꾸는 이 분면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왔고 저희 형님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둘이 이 쌍둥이가 이 주얼리 시장의 판도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제 꿈이었는데 유학 갔다 와서 집을 딱 와보니 IMF 터지고 뭐 조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하 단칸방까지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쌍둥이 유학을 보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쫓아야 되나? 쫓아도 집안에서 나한테 샵 하나 차려줄 돈이 없는데 결국에 내가 힘이 없고 오너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다시 어떤 누군가한테 고용돼서 영혼 없는 너 이거 만들어 그러면 영혼 없이 만들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부딪혔을 때 저는 뉴스킨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모레퍼시픽 국장님 출신이었고 정말 열심히 해서 1, 2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일을 지질나게 못했던 두 사람이 뉴스킨에 가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는 너무 신기했죠. 어떻게 너네는 국민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도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처음 들어본 뉴스킨 대체 그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한 10번의 강의를 듣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쌍둥이 둘이 앉혀놓고. 인생에는 타입5 인생이 있대요. 처음엔 자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냐면 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누가 돈을 써요? 와이프랑 장모님이 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돈은 없는데 시간이 겁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백수, 주부 이런 분들이 있대요. 자 돈도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을 가장 불쌍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대한민국 히트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잘 표현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래요. 자 맨날 어디 가자 그러면 돈 없어. 어디 가자면 시간 없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장인 분면이라고 합니다. 자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패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일로 오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넘어온대요. 노화랑 질병. 그래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꿈에 도전할 때쯤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상태다. 자,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 둘한테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이 분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자식한테 이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는 제 동생인 15살 차이 나는 막둥이 동생이 있어요. 중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왜 갔냐면요. 뉴스킨 사업하러 갔어요. 이 사업은요. 누군가가 잘 돼서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도 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너도 할 이유를 찾았을 때 서로 어떤 빚과 하모니가 일어나는 사업이지 내가 잘 됐다가 내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내 좋은 집을 보여주면서 어떤 나에 대한 물질적으로 이 친구를 리크루팅 했더라면 이 친구는 그러지 못했을 때 떠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도 할 이유, 너도 할 이유, 서로 간에 할 어떤 이유인데 그 도구적 가치가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 5번째 패턴, 이 부분이 저희 부모님께서 알아보셨고 이 부분을 쌍둥이한테 가르쳐줬을 때 저희 형님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하고 성인 가출을 했고 저는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이 정말 저희 인생에 어떤 멘토링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어떤 확신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비즈니스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세상에 5만 가지 짭이 있다. 5만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자, 이쪽 분면에
직장과 자영업 분면에 95%가 종사하고 있고 사업가와 투자가 분면에 5%가 종사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이쪽 분면에서 5%가 풀리고 있고 이쪽 분면에서 95%가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95%에 있는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으니까 레드오션이다. 피 터진다. 여기서 부자 나오기 너무 힘들다. 이쪽은 95%의 돈을 5%의 사람들이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블루존이다.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쪽 분면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쪽은 개입돼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노동소득, 근로소득 분면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칭 언어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물이 다 떨어지면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물을 길러서 넣어야지만 나에 대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을 때 이쪽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원히 물을 나올 수 있는 시스템만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누르기만 하면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구축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 분면이다. 결국에는 서태지와 양현석을 보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유명하냐? 이러면 서태지가 더 유명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양현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외골수 팬은 아직도 서태지라고 얘기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점은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름도 없었던 그 양현석은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맨 처음부터 자기도 가수 분면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기를 능가하는 어떤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양현석이요. 빅뱅이랑 투애니원이 나왔을 때요. 너 서태지보다 유명해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면요. 나를 능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먼저 도전했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도구가 당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한계에 부딪힌 모든 사람들한테 내 노하우를 줘서 그 친구가 나를 능가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 교육 시스템을 팔아서 나는 로열티 소득을 가져가는 백종원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걸 이해를 못하니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다단계. 뭔가 일하지 않아서 뭔가 들어오는 소득은 뭔가 이상해. 뭔가 꺼림칙하니까 계속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 인생이 마음에 안 들면 나와봐야죠. 뭔가 나와봐야죠. 나와봐서 뭔가 들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자, 도널드 트럼프가 유명해요? 아빠가 유명해요? 빌 게이츠가 돈 많아요? 아빠가 돈 많아요? 그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 내게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기회가 온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말려요. 친구들이 말리는데 결국에 말려서 내가 그만둬도 10원짜리 한 장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분면에 왔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쌍둥아 너네들은 주얼리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네들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남의 인생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나만의 꿈을 갖고 진짜 누가 거절을 해도 그 목적지가 진짜 맞는 목적지라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요즘 이 사회에 맞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책의 현대사회 변화의 추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 자,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닫은 채 그냥 싫어. 이야기 나누면 그냥 싫어. 나도 대화하기 싫어. 이런 사람 그냥 알았어 가. 왜 왔어? 이거 뭐냐. 저는 왜 그 사람들이랑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해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뭐냐면 좋은 제품 그냥 쓰는 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는 커피를 먹다가 이것 봐라. 내가 그냥 백다방 하나 있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커피 먹으면 나 돈 벌겠네. 이런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다방 그 위에 있는 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백종원은 일하지 않아도 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왜 들어와요? 전국적으로 자기에 대한 노하우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소비자 때문에 이 친구도 돈을 벌고 이 친구도 로열티 소득을 가져가면 이거 정상 유통이에요, 아니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한번 볼게요.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서 썼는데
알맞은 가격과 이걸 썼는데 비포 애프터가 나오고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평생 쓰겠네 하는 제품 가지고 어떤 누구는 돈을 벌겠네. 그러면 내가 대리점에 대해서 나로부터 유통이 시작되면 나한테 돈을 준다. 이거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소비자 만드는 노하우를 이 백종원이 백다방을 내주는 것처럼 나도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측면에 들어가서 많은 대리점을 내가 갖고 있고 그 대리점을 교육시켜서 소비자를 묶을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요. 이거 정상 유통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피라미드는 뭐냐면 이게 없어요. 소비자가 없으면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사업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백다방을 차렸는데요. 소비자가 없는데 계속 지가 돈을 벌고 있대. 한 달 동안 여기 봤는데 소비자가 한 명도 들어간 걸 못 봤는데 지가 돈을 벌고 있대. 정상적이에요? 이거 지금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유지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장사가 안 돼도 백종원은 돈을 벌어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윗대가리들이 돈 벌어가는 거 아니냐. 이 친구들만 지금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정상적인 건 뭐냐면 진짜 내 제품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나는 올바른 대리점이 되면서 나는 더 위에 가서 내가 이제는 올바른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대리점을 만들 수 있는 교육 능력까지 갖춘다면 나는 이제 본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노하우를 줘서 대리점을 형성해서 이 친구들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비자가 없으면 그건 죽은 조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자가 다 소비자야. 굳이 그 필요 없는데 이 사업을 하니까 써야 돼. 나는 그거 쓰고 싶지 않은데 사업하니까 쓰는 어떤 형태의 강매성 구조는요. 저는 나쁜 아주 피라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본사가 되려고 엄청 뛰었고 잘 보세요. 백다방 하나 오픈시킬 때 5억 달래요. 판권 소유자 5억. 자, 서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100만 원 모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망할 놈에 1억 만드는데 걸리는 약 8년입니다. 8년. 그 5억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40년이에요. 자, 100만 원씩 4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모아야 백다방 하나 판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냐면 돈 없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정말 노하우를 공유받고 내가 소비자 15명에서 20명 정상적으로 재구매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실력만 있다면 판권 주겠다는데 그러면 대리점만 돼도 보통 이런 판권 갖고 있는 사람의 40년 인생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 맞나요? 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너무 매력이 있었고 제 노하우를 이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이 친구 역시 소비자 15명에서 20명을 만들게 되고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전체 매출에 대한 로열티, 왜냐하면 내가 노하우 줬기 때문에 저는 로열티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약 5%입니다. 그러면 한 약 2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은행에 1억 놔두면요. 이자 소득이라고 요즘에 얼마 들어옵니까? 비활동 소득이라고? 10만 원 들어와요. 근데 난 대리점 하나 만들어 놓고 소비자 15명 만드는 교육을 시켜놨더니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만든 일정 소득에 대한 일정 로열티, 5% 로열티가 들어와. 오피스텔 소득이랑 뭐가 다르죠? 근데 저는 20만 원을 받아간다면요. 은행에 얼마 놨던 거랑 똑같아요? 약 2억. 그럼 제 인생 몇 년 세이브 시킨 거예요? 100만 원씩 16년을 모으는 제 인생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리 소득, 내가 일하지 않아도 비활동 소득으로 나오는 이 네트워크가 두 번째 가치는 레버러징 확장 소득이 있는데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자, 네트워크 마케팅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젊은 나이 26살 때 시작해서 정말 이 네트워크 피바다 속에서 이 룰을 맞추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맨날 물어보는 게 너 얼마 벌어?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한다고 뛰어드니까요. 얼마 벌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결과중심적인 나라가 없어요. 뭐 하면 얼마 벌어? 그럼 150, 그럼 얘 200 벌면 150보다 200번은 내가 멋있는 거예요. 200 벌고 300이 멋있는 거예요. 400이 멋있는 거예요. 500 했는데 500은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400에 맞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호응 안 해주세요? 인정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벌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원리로 그 소득이 나와.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 소득인데 어떤 가치가 있는 돈인데 그 직업군에 가면 너를 얼마 정도 성장시켜줄 수 있는데
너의 그 회사가 너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는 뭔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형이 캐디 들어가서 저한테 맨날 물어봤던 게 얼마 벌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제가 만들어낸 신조 언어가 있습니다. 네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벌고 있어. 30만 원, 70만 원.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와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그 30만 원, 70만 원이 일하지 않아도 구축돼서 나오는 30만 원, 70만 원이라면 내 은행에 3억 놔둔 거랑 똑같은 원리였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형님은 결과중심적인 400만 원 인생에 자기 인생의 꿈을 맞추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30만 원, 70만 원 벌 때부터 주얼리의 꿈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저희 형님은 4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꿈이 없는 사람 주특기가 있어요. 술이나 처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꿈이 뭐냐니까 술이나 처먹으래요.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새끼 이거 꿈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번 물어봤어요. 형 400만 원 정도 버는데 남들보다 잘 버네. 꿈이 뭐냐고. 상용아 여기 있는 애들은 꿈이 많다. 뭔데? 얘네들 400만 원 벌면 100만 원 쓰고 300만 원씩 모은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는 줄 아냐? 뭔데? 술집 한다. 그래 그게 꿈이라고? 끊어라. 내 꿈에 정말 너는 방해가 너무 많이 된다. 나는 30만 원, 70만 원 벌어도 내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지 잘 봐라. 1년만 봐봐라. 근데 1년, 2년, 3년 동안 저는 내공을 쌓았지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돈은 많은 벌지는 못했지만 제가 성장하는 부분들은 저희 형님 봤어요. 그래서 상용이가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아. 얘 이 새끼 이거 나보다 적게 버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얘 왜 이렇게 결단력 있지? 얘 왜 이렇게 진짜 무슨 말 하나 하면 될 것 같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제가 어떤 이제 그룹의 확장 소득이 일어날 때 저희 형님은 와서 저희 사업과 같이 제 팀에 합류가 돼서 지금 이제 가족이 전체 가족이 하는 이 다단계 가족이 됐습니다. 남들이 좀 박수 줄 때 확실히 주던지 너무 힘들 때 그날이요. 제가 이제 각오 다진 결단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하면 떠나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살 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헬스장을 소개한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에 뭐냐면 이 네트워크는요. 아무나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정말 어떤 한계점에 정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 네트워크 구조, 이 보상을 주면서 그런 너가 지금 네 인생 8가지밖에 색깔 못하는 네 인생을 이 네트워크를 잘 건드리고 활용한다면 36가지 색깔로 너의 인생을 그려낼 수 있는 이 도구적 가치를 주는 거지 보상과 돈을 가지고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친구에 대한 꿈을 먼저 찾고 그 꿈을 만약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가 30년 플랜이라면 이 네트워크는 10년 플랜이다. 훨씬 더 가깝다. 뭐 이런 어떤 도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네트워크가 간다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정말 네트워크가 이 뉴스킨이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진짜 하라는 대로 제 모습을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난 SNS.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페이스북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SNS를 이제 한 나라로 봐버리는 거예요. 26살 때 와서 다 똑같은 제 나이에 화장품 좋아해봤자 얼마 써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먹어요. 애들 다 건강해. 막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한다고 친구들한테 가니까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보험하는 사람들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전화하면 보험 팔까 봐. 필요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적 구조의 눈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잘 전달해야 돼요. 필요로 없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뷰티 시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티에이징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가 이 접근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SNS는요. 내가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잘 꾸며놓기만 한다면 굳이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그들이 매력적인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맥 갖고 박상중, 쌍둥이 한 명 빼놓고는요. 제 모든 그룹이 SNS로 저랑 영입이 된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NS가 정말 그 어떤 신제품의 효과보다 제일 저한테 핵무기는 이 SNS 시장이에요. 정말 많은 인재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만약에 이 SNS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고혜성 쇼도 못 나왔고 고혜성 대표님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우리 사장님이 중매자 역할을 해줬지만서도. 자,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버러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만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수백 년간
거북이가 이겼다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나 너무 싫다. 이 역사를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가서 한마디 했어요. 거북아, 나 너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한 번만 살려줘라. 뭔데? 한 번만 다시 경주하자. 그 이번에 뭐로 할까? 우리 뉴스킨 사업설명 같이 들었으니까 이 제품 좋다며. 그럼 갈바닉 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가 더 많이 유통시키는지 내기하자. 하자! 라고 했는데 이 착한 거북이는 알았다. 네가 나 때문에 다크서클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딱 내기를 시작했고 토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거만하지 않으리라. 청담동에 가서 갈바닉 10대를 팔 때 거북이는 엉금엉금. 이게 진짜 전달은 제대로 못하겠는데 이 제품 뒤에는 이 사업 설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업을 팔았고 토끼는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한 명을 만나도 이 고혜성 대표를 딱 만났는데 갈바닉을 해주는 척하면서 갈바닉 뒤에 있는 이 사업 설명, 레버러징과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서 고혜성 사장님이 나도 하면 안 되겠니? 이거 딱 돼가지고 이 고혜성 씨가 딱 리크루팅이 된 거예요. 리크루팅이. 그래가지고 나도 쓰고 고혜성 씨도 쓰고 우린 갈바닉 2개를 유통시켰지만 우리는 팀을 형성하게 됐죠. 자, 토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제 또 겁나게 팔아서 압구정에서 20대 유통시킬 때 나랑 고혜성 씨는 똑같이 우리는 갈바닉을 말고 이 갈바닉 뒤에 있는 진짜 인생의 기회, 꿈의 기회, 그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두 사람한테 전달해서 4개의 갈바닉을 유통시켰고 4명의 팀을 만들어버립니다. 토끼는 또 10개 유통시켜, 우리는 이제 4명이 4명한테 8개. 또 토끼는 10명 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8명이 16명의 어벤져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일째 또 토끼는 연락에 팔 때 우리는 16명이 16명한테 사업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토끼가 이제는 또 10개를 할 때 이제 희한하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자, 역전이 됐는데 희한한 거는 팀도 모았어. 이건 그룹을 형성했고 얘는 늘 혼자야. 자, 개인기가 세지만 개인기가 없는 정말 성실하고 열정있고 뭐든 내가 아이언맨은 될 수는 없지만 아이언맨, 어벤져스에 소속해서 내 장점을 줄 수만 있더라면 한 팀을 이루기만 한다면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팀 오브 파워 오브 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토끼가 너무 열받아서 거북아 이번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할 때 거북이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짜 하루에 한 명한테만 전달했을 뿐이다, 이 기회를. 라고 할 때 아직도 토끼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놈은 거북이를 이기려고 다음번에 20개를 유통시켜버리고 잠도 안 자고 이제는 내가 이겼겠지라고 했을 때 거북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4명이 64명한테 전달하니까 128명. 이젠 역전할 수가 없었을 때 토끼는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끊기는 노동소득. 내가 개입돼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소득인 걸 알게 되면서 어디서 반성을 해요? 병원 가서 반성을 하고 이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병원.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끼는 어떻게 나랑 자, 우리 고혜성 대표님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우리한테 상을 줍시다. 어디 갈까요? 시드니 한번 갑시다. 자, 갑시다. 우리 자유를 한번 꿈꿔봅시다. 자, 2명 빠졌으니까 126명이 126명한테 전달하니까 우리는 놀고 있어도 252명에 대한 자산 구축이 돼서 레버러징이 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예요. 박수 주던가 아니면 뭐. 이 소득을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제대로 된 본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게 복제해서 나갈 거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향기롭고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것 또한 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도 결국에 12제자 잘 길러놓고 지금 12억만 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레버러징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동소득과 레버러징 소득 뭐 갖고 싶습니까? 예. 자, 저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1개 이 그룹 갖고 시작을 했고요. 자,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뭐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정도 그룹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죠? 예, 늘어났죠? 이게요, 끌어들인 겁니까? 동참하게 된 겁니까? 서로 각자의 꿈은 다 다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쟁이들이 모인지 아십니까? 이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이들과 어떤 전략회의를 하면요, 삼성 전략회의 남부럽지 않습니다. 삼성 까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삼성에서 열심히 해서 그 배지 잠깐 주는 권력에서 삼성에서 임원 다 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자영업 치킨집에서 만나더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속이 됩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 저희 어머니가 아모레 퍼시픽 갔을 때 태평양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도요. 결국에 나오니까 다 태평양 거던데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 거라고요. 내 자식의 자식한테 상속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전 똑같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차피 젊었을 때 30년 나의 열정 에너지는 일할 때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남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 여자한테 잘해주는 방청객이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자, 최연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 정말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네트워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은 저를 능가하는 정말 멋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의 꿈은요, 영화 감독이에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영화만 보면 평점이 얼마인지 딱 알고 있고요. 이 감독이 이걸 왜 찍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 감독에 대한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만 봐도 정말 3류 영화를 봐도요. 호러물을 봐도요. 막 진짜 뭐 피가 이상하게 터지는 마스크맨을 봐도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이 영화를 찍은 그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만의 주얼리 브랜드,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만든 이 주얼리 브랜드, 이 반지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이 반지 하나로 웃었으면 좋겠고 어떤 가치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고 그 가치 부여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가 정말 그 사람 브로치나 가슴이나 목이나 손에 들어가서 반짝반짝 거린다면 저는 그것 또한 저에 대한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트윈즈 그룹,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은 됐지만 정말 우리 함께 만든 저희 그룹 트윈즈 그룹이 정말 네트워크의 전무후무한 명품 그룹으로서 위대하고 재밌는 그룹으로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한다면 이 트윈즈 그룹 모르면 정말 아까 간첩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유명해지고 겸손하게 성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꿈과 도구가 있어요. 꿈과 도구.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미쳐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나의 인생들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도구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구가 주는 가치만큼 꿈을 꾸니 옛날 꿈은 없어진 채 마치 삼성에 들어가면 너 꿈이 뭐니? 저는 임원입니다. 그거는 도구가 준 최고치에 대한 꿈을 목표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네가 태어날 때 삼성인이 되려고 태어났니?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전 세계를 누리고 싶고 정말 자유를 꿈꾸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안 하고 싶을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부분들을 먼저 꿈을 꾸고 그런 도구를 찾고 그 도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배우고 감각과 실력을 키워서 어떤 이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정말 저는 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시시한 현실 따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미래에 생각했던 그 삶과 오늘 하루도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나 계속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미래 내가 꿈꾸었던 내 모습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치지 마시고 정말 꿈을 정말 생생하게 꾸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하나 성장해서 막 성공하려고 미치지 마시고 하루를 성장하려고 미치신다면요. 반드시 미래의 내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최악인 것은 앞이 보이지만 비전이 없는 인생이다. 정말 사장님들 정말 장애인은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이 많다고요? 나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목표 생기고 꿈 생기면요. 다시 이 행복감이 넘치고요. 원동력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 넘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비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비활동 소득 꼭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나왔던 소득에서 이제 비활동 소득으로 가는 이 쌍둥이처럼 정말 선택이 정말 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미 방청객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도 정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윗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5년 뒤에 내 모습과 맞이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